안녕하세요. 올타이머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이번에 아시아 쪽 투어로 두바이랑 홍콩, 싱가포르 등등 또 웹 3.0나 블록체인 관련된 행사들 다니느냐고 정신이 없었네요. 현생에 좀 집중하느냐고. 아무튼 다시 전 영상과 지금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가는 데까지 있어서 이제 365일, 한 1년 전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뒤에 과연 어떻게 될지 봤으면 좋겠고, 불장을 그래서 내년 3, 4분기, 후년이 1, 2분기, 2023년 3, 4분기, 24년 1, 2분기 보고 있다라는 거.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어떤 반감기라는 이슈 하나랑 매크로적인 뭐 거시적인 경제 이유인데, 이런 거는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이 계속 높아지는 게 아니라 퍼즈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네. 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투자하는 쪽에 훈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뭐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 그쵸? 회복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올타임 하이였는데 거의 마이너스 12%밖에 안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따졌으면 사실 이미 한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적어도 한 5만 불이네. 5만 불 이상. 근데 이제 비트이더가 조금 더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12%밖에 안 되고, S&P도 보시면 거의 마이너스 5%, 거의 다 회복 다 했죠? S&P하고 나스닥은 회복을 다 한 상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금세 오를 수 있지만 여전히 뭐 암호화폐 쪽에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반감기에 대한 거와 거시적인 이유로서 2023년 3, 4분기 내년 정도면 불장으로 오고 올타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 비트코인 3만 불이에요. 두 달 전이랑 같습니다. 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대로 계속 3만에서 5만 불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이제 반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2만 5천까지 찍고 다시 3만으로 복귀를 한 형태죠. 보시면 한 3달로 보시면 6달로 볼게요. 4월 달에 3만 갔다가 이대로 4만, 5만, 6만 간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쵸? 그래서 내려오기까지 2만 5천까지 딱 갔을 거예요. 2만 5천까지 찍고, 그쵸? 다시 반등을 할 거라고 해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3만 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라고 계속 영상을 쫓아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보고 있고, 뭐 여태까지는 큰 틀에서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가격이야말로 그래서 뭐 몇 달 전이랑 그대로지만 정말로 뭐 기념비적인 이런 마일스톤 사건들이 많았죠. EDX 거래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EDX 거래소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죠. 이제 Wall Street Giants back EDX Market. 그래가지고 월스트리트의 아주 이제 고래들, 기관들이 이제 EDX 마켓을 뒤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다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찰스 슈와 피델리티, 시타델 같이 아주 굵직굵직한 고래들이 EDX 마켓을 라운칭을 하게 됐고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안전하다라는 것들, 투자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던져주는 거고, 블랙락 CEO가 이런 얘기도 했죠. 크립토가 transcend any one currency.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암호화폐도 다 통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It's going to transcend. 뭐 미래에는 어떠한 이제 하나의 화폐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화폐, 모든 걸 꿰뚫는 하나의 화폐가 될 수 있고, bullish stance,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불리시하게 본다, 불장처럼 올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동네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블랙락이라는 블랙락의 총수장 보스인 레리 핑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몇 년 전이랑 너무 스탠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뭐 이거 뭐 믿을 수 있는 거냐, 위험하다, 쓰레기다, 뭐 등등등 여러 이해가 나왔지만, 어느 순간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블랙락의 CEO가 스탠스를 이렇게 거의 뭐 우디르급 전환 속도를 보여줘가지고 이제 믿을 수 있다. 비트코인을 믿어야만 한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봤는데, 보시면요. 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international, 국제적이다. 뭐 저도 이번에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다 방문을 했지만 모든 나라의 모든 인종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웹 3.0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non-verbal, 말하지 않아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 currency의 valuation, 화폐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타이징 골드, 디지털된 금이라고 보고 있죠.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valu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EDX 거래소를 출범을 했고, 이 스타벅스 예시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FTX에 관련된 건데, FTX라는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거래소는 젊은 애들이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회초년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힌 소스 하나를 먼저 발견해서 엄청나게 큰 부를 얻은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옆에 맛집을 운영하시는 장인들이, 아니 저 소스 뭐지? 저 뭐 커피 빈이라고 해야겠다. 커피 빈 뭐지? 스타벅스니까 뭐지? 하면서 안 되겠다. 저 운영하는 뭐라고 할까? 초년생들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운영하자. 그래가지고 이 FTX가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미숙하잖아요. 미숙한 친구들을 이제 뭐 돈이든 비즈니스든 뭐 로비든 이런 걸 못하는 등등 이런 미숙한 친구들을 헛디디게 해가지고 해서 망가뜨린 뒤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능숙한 우리들에게 와서 이 커피를 마셔라. 이 커피는 매우 스페셜하고 모든 커피들이 꼭 모든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가 마켓이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EDX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 소스가 위험하다, 이 소스 잘못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커피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근데 이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무너지자마자 이 커피를 마셔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블랙락이 ETF들을 신청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 임박이한 거 아니냐, 공식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이에요. 이 공식 심사 자체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늘 이 자격 요건 미달을 이유로 공식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뭐 몇 년 동안에 ETF를 집어넣는데, 근데 블랙락이 ETF를 승인 이 공식 심사 블랙락이 집어넣자마자 공식 심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상장 승인까지는 아니지만 앞서 심사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심사를 한다고 하고요. 7월 13일, 7월 13일, 7월 13일, 7월 13일 마치 뭐 다 짝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7월 13일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와이즈에서 비트코인 ETF, 뭐 위스덤 트리, 바넥, 갤럭시 비트코인, 인베스코 등등등 여러 기관에서 다 비트코인 ETF를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동네 아저씨가 비트코인을 사냐 안 사냐는 의미가 없어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블랙락 보스, EDX 거래소 출범, 그러면서 블랙락이 ETF까지 신청, 세 번째 여러분 아시죠? 코르트에서 리플의 승소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이 약식 판결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여기에 리플의 범법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SEC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항소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밑에다 해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리플과 SEC가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저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SEC도 건 게 너무 많고 리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알트코인들 대표를 하고 있는데 준비한 게 많아서
한쪽의 완벽한 승리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가 될 건데 이 합의가 여기 저 법원이 또 이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이 업계의 중요한 건 공식적인 판결이 아니더라도 판결문에 리플 자체를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가상자산 산업 전체 긍정적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놓은 이게 원문이거든요. 이제 판결문인데 이걸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었어요. 넘버 4 보면요. 넘버 4가 맞죠? 보시면 the court가 이거를 need not reach this issue 이 이슈에 맞지가 않다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랄센 앤 갈링하우스가 did not know to whom they sold 리플 누구에게 리플을 파는지 알 수 없었고 buyer도 누군가에게서 이 리플을 사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가 되는 거를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디지털 asset exchanges 그쵸? 암호화폐 거래소죠. did not amount to offers and sales of investment contract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건 하위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상자산 산업 전체 긍정적인 건데요. 이 하위 테스트가 그럼 뭐냐 해서 이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게 유가증권인지 이게 이제 유가증권이라는 게 SEC는 유가증권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이거 증권이다 암호화폐가. 근데 코트에서는 이게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세 번째 때문에 수익을 기대한 투자일 것. 자, 왜 샀는지 안 샀는지 누구에 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위 테스트를 간주해 봤을 때 이 하위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는 게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이건 유가증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EC가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거를 봤는데 3번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리플이 지금 리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데리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리플, 에이다, 샌드 그때 다 신고를 다 들어갔잖아요. 마나도 그렇고 BNB도 그렇고 근데 지금 리플이 이렇게 승소를 함으로써 그냥 뭐 승소 한 번에 한 70%가 뛰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이게 플러스 알파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전히 항소는 들어갔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제 생각에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저는 뭐 1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 이더가 아예 없으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비트를 사는 게 늦은 건 아니니까 한 번에 다 사시지 마시고 분할 매수 혹은 적립식 매수를 동시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분할 매수라는 거는 1,000만 원이 투자 금액이면 100만 원씩 10번 정도, 적립식 매수는 한 달에 한 번, 정한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의 마지막 날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10번이니까 10개월, 10개월을 그렇게 넣으면 적립식 투자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불장이 왔을 때 분명히 플러스 알파로 이익절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비트 이더의 메이저 코인들은 무조건 올타임 하이를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이 움직이고 난 후에 알트들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3만 불인데 아직 내 코인이 안 간 이유는 알트코인 특징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트가 불장이 아니면 불장에는 모두가 같이 오르지만 그런 게 아니면 자발트들은 트렌드에 맞는 알트 혹은 특별한 이벤트에 있어야만 오른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전히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희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는 거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큰 틀에서 거시적인 틀에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하고 블록체인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영상 한 번씩 올려드리면서 쉐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타임하였습니다.